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나요? V집합, 그렇죠? 정점 집합, 그 다음에 간선 집합, 그렇죠? 2라고 했습니다. 간선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두 개의 V1과 V2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면 인접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V의 개수가 n개다 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는 n 곱하기 n개의 2차원 배열,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2차원 행렬을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 행렬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공간적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크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접 리스트, 여기서 얘기하는 인접 리스트는 뭐야? 연결 리스트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jacency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들 한번 배우셨는데 그때 배웠던 것이 인접 행렬입니다. adjacency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2차원 행렬이죠. 자,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은 2차원 배열을 행렬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있으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접해 있으면 해당되어지는 곳에 2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A하고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B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A하고 지금 B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썼고요. 그러면 A하고 2가 연결되어 있네. 그렇지? A하고 2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A하고 2, 여기 2를 넣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어때요?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B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A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A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는 것처럼 C랑 연결되어 있어요. C랑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인접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대각선의 요소는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건 C에서 C로 가는 간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점의 개수가 n개이고 n개일 때 n 곱하기 n개의 배열,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접 행렬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인접 행렬.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지? 가중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돼 있을 때 값을 0 또는 2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중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접 행렬인데, 얘도 인접 행렬이에요. 인접 행렬인데 얘는 이제 가중치를 갖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죠. 행렬의 값에다가 이렇게 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A에서 A는 어떻게 여기 A에서 A로 연결되는 거 없고요. A에서 B는 10이고요. A에서 E는 5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연결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큰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비용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거냐면 최단 거리 또는 최소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거기는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아주 큰 값을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지 않은 정점, 인접해 있지 않은 정점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무한대로 큰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비용 또는 뭐 거리 이런 형태의 값들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건가요? 작은 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행렬을 표현을 했습니다.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행렬을 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n 곱하기 n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무조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은. 무조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정점의 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열을 만드시면 돼요.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라면 2차원 배열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고정 크기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네. 어떤 문제죠? 이렇게 큰 배열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메모리 공간을 요구합니다. 메모리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연결 정보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접 정보들을 리스트로 구성하는 방법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리스트를 표현한 것을 인접 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드 J C 리스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그 정점의 개수가 커지면 사실은 인접행렬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접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이제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이 패키지가 어떤 것을 다루냐면 사실은 그 배열을 다루거든요. 배열. 사실은 배열과 뭐 차원이 높은 배열들을 만들 때는 사실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다뤄지냐면 리스트를 배열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리스트 형태로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공간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할당하는 형태의 힙 메모리에다가 리스트의 정보를 담습니다. 힙에다가. 그렇죠? 여러분 힙 하면 뭐가 생각나죠? 동적 메모리 할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배열의 크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을 인접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의 차이점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 인접 리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표현 방법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접 행렬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n 곱하기 n개, 그래서 여기서 n은 뭐죠? 정점입니다. 정점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곱하기 n개의 배열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걸 우리는 인접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접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인접 행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공간 낭비가 컸죠. 공간 낭비. 공간 낭비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봅시다.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만약에 1억 명이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인접 행렬을 구성하는 데 필요할까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 그렇죠? 1억 곱하기 1억 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 보면 나는 친구가 만약에 한 25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죠?
1억 명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250명만 실질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값이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인접 행렬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낭비가 큰데 그런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값이 없는 형태의 행렬을 우리는 이게 희소행렬이라고 합니다. 희소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희소행렬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인접 리스트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점의 개수만큼의 연결 리스트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i번째 리스트는 i번째 정점과 연결된 인접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점들을 리스트로 연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할 때 가중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에다가 보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접 행렬과 달리 인접 리스트는 연결이 있는 정점에 대해서만 리스트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없으면 리스트 구성이 아예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지금 6개의 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정점인데 6개의 정점인데 1을 한번 볼까요? 1은 지금 철수거든요. 철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영희, 동건, 준호, 승우죠. 그러면 2, 3, 4, 5죠. 그래서 1번인 철수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2, 3, 4, 6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과 3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과 3이 연결되어 있으니 이게 무형 그래프잖아요. 무형 그래프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그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접 행렬을 사용하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냐면 6 곱하기 6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렇죠. 약간 모양이 안 좋네요. 자, 이게 1이 철수니까 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애는 자신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철수, 영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 동건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3 연결되어 있고 4, 준호 연결되어 있고 준호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재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 재상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승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2번 영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번 영희 같은 경우에는 철수하고 연결되어 있고 동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 개수는, 연결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정점의 개수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인접되지 않는 값들이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 리스트로 바꾼 게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간의 활용들에 대한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중치가 있는 경우인데요. 가중치도 어디다 담으라는 거죠? 인접 리스트에다가 담으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1번은 지금 영희하고의 어떤 가중치가 9잖아요. 그러면 영희하고 가중치가 9다라고 하는 거 가중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철수는 동건과는 7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건과 7이라는 가중치고요. 그 다음에 4가 누구죠? 4가 준호죠. 준호하고의 가중치는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카운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6번은 어때요? 승우죠? 승우하고의 가중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얘는
앞에 있는 얘는 뭐죠? 연결되어 있는 정점을 표현하고 다음은 가중치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결 리스트 내에 가중치 정보를 같이 담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번호가 0, 1, 2,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0, 자, 0은 지금 1과 연결되어 있고 2와 연결되어 있고 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과 연결되어 있고요. 1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 1은 0, 2, 3이죠. 0, 2, 3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2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2는 0, 1, 3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거고요. 아래에도 이제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O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O는 자 여기 볼까요? 0,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렇죠? 4 같은 경우에는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랑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이렇게 정점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잠깐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잠깐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 3인데요. 지금 0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얘는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 유형 그래프이고요. 지금 0은 1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은 1과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죠? 요거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0과 연결되어 있고 요거 표현한 거고요. 자, 또 1은 2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요? 2는 아무런 정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널이 되겠습니다. 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래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연결 리스트 인접 리스트 죄송합니다. adjacent C 리스트 adjacent C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방향을 표현하는 간선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2에서 나가는 간선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널이 되겠습니다.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이제 결국 우리가 그래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그래프 표현이죠. 그래서 그래프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접 행렬, 두 번째 인접 리스트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인접 리스트하고 인접 행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인접 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때요? 무향 그래프의 경우, 무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간선에 대해서 두 개의 노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1과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 자, 1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4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인접 리스트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1과 2래요. 1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이렇게. 1은 이렇게, 자, 이 링크드 리스트 그려야 되는데, 자, 그렇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와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3 다음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 없다. 1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반면에 2도 어떻게 했어요? 2도 무조건 1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1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의 간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1과 2가 연결되어 있고 2와 1이 연결되어 있는 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양 그래프일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인접 리스트의 노드의 수는 간선수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무양 그래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인접 리스트하고 인접 행렬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인접 리스트하고 인접 행렬은
실질적으로 i와 j가 인접해 있는지를 바로 알고 싶다. 직접 알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행렬을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한 번에 자, 인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열 A의 i번째하고 j번째 값이 자 뭐예요? 0이냐 또는 1이냐만 가지고 체크를 다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하고 j가 인접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접 행렬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i와 인접해 있는 모든 노드를 찾아라. 모든 정점을 찾아라죠. 정점을 찾아라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인접 리스트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인접 리스트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경우에 인접 행렬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공간 측면에서 볼 때 인접 행렬은 너무 당연하지만 볼텍스 V의 제곱만큼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인접 리스트는 엣지 수만큼만 필요하겠죠. 최대 2 곱하기 엣지 수만큼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2의 제곱하고 2 곱하기 V의 제곱하고 2 곱하기 2의 공간 같은 경우 당연히 공간은 어느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당연히 인접 리스트가 굿. 그렇죠.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선의 수가 적은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그 그래프를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값이 너무 없다, 조밀하다, 희소하다라 그래서 얘를 희소 그래프라고 하고요. 간선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덴스 그래프라고 합니다. 간단한 생각하면 인구 밀도가 큰 게 뭐예요? 여기는 조밀 그래프. 인구 밀도가 너무 적어. 그러면 희소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 희소 그래프는 어떤 걸 써도 되겠어요? 희소 그래프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연결 리스트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조밀 그래프는 일단 이제 횡렬을 쓰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응용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는지가 좋겠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얘들 간에 친밀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인접 리스트 쓰는 게 좋겠어요? 인접 행렬 쓰는 게 좋겠어요? 100명 정도는 인접 행렬을 쓰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처럼 등록 사용자가 뭐 5억 명이다 그러면 이걸 인접 행렬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떤 경우에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음은 여러분과 같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점을 방문하는 그래프 트래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탐색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정점들을 방문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너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readth first search가 있고요. 너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깊이 우선 탐색 depth first search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 알고리즘에서의 가장 기본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점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depth first search나 breadth first search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좀 약간은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써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depth first search나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 놓아야지만 이게 두 가지 알고리즘이요. 두 가지 알고리즘 BFS하고 DFS 자체가 이제 뒤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래프 알고리즘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 방문에 관련된 알고리즘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최소 신장 트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너비 우선 탐색이나 깊이 우선 탐색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뭐 개념적인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depth first search하고 breadth first search인데요. 뭐 어떤 것들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공부해도 상관은 없고요.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depth first search는요. 시작하는 정점을 하나 잡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정점을 일단 방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결된 정점을 다시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방문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방문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이게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프가 트리도 트리는 어떤 그래프의 특별한 형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루트를 시작으로 해서 탐색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depth first search는요. depth first search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갑니다. 아래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다음에 자, 막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죠? 방문하기 바로 전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니다. 다른 길을 가야겠죠. 갔다 온 길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문한 정보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sited, 그렇죠? 방문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여기 현재 상태에서 방문되지 않은 곳을 방문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두 군데를 방문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자, 다른 곳을 방문합니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방문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방문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방문이 끝났으니까 위로 왔겠죠? 여기서 방문할 거 다 방문했잖아요. 자, 다시 위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방문할 거 다 방문했으니까 자, 어디로 가요? 자, 다시 여기로 와서 다시 이쪽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문했잖아요. 여기 자기 자신 먼저 방문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방문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depth first search입니다. 자, 그럼 breadth first search는 뭐냐면 현재 트리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루트 노드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루트를 시작으로 해서 너비 우선 탐색은 먼저 여기 루트에 연결되어 있는 자식이 두 개잖아. 그렇죠? 두 개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자, 루트의 자식 노드를 다 방문하면 일단 루트에서는 두 개의 간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두 개는 갔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다시 현재 방문하지 않는 루트 노드의 자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때요? 또 다른 루트 노드의 자식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방문하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depth first search와 달리 breadth first search는 루트의 자식의 자식 이렇게 방문한 다음에 루트에서 두 개 간선 방문한 다음에 다시 루트의 자식의 자식으로 가서 다시 방문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 순서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방문 순서.
방문 순서를 어떻게 가질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이해를 돕자라고 하면 자, BFS, Breadth First Search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 훑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부터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훑어가면서 가는 거고요. 자, Depth First Search는 어떤 겁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자, 아래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갔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Depth First Search와 Breadth First Search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거나, 순서, 아무거나 이제 노드를 정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지금, Breadth First Search 할 겁니다. 너비 우선 탐색 할 겁니다. 자, 여기 A에서 보면요. 시작이 1번이에요. 자, 이게 시작을 위한, 시작은 여기 있는 거죠. 1번 벌텍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얘는 방문한 거야. 자, 이런 방문했으니까 색깔을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1에서 갈 수 있는 자식들을 쭉 방문합니다. 자, 1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방문했으니까 얘에서 인접한 정점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자, 그럼 1에서 인접되어 있는 애는 뭐죠? 2, 3, 4죠. 자, 2, 3, 4를 방문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2를 보자. 자, 그러면 이제 B까지 끝났죠? 그러면 2를 보면 2에서는 어떻게 갈 데 있니, 없니? 자, 2는 다시 갈 데가 있어, 없어요? C를 보자고요. 그럼 C2에서 방문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3에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3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디죠? 연결되어 있는 얘가 있잖아, 여기. 5를 방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4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방문해요? 자, 6하고, 7을 방문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을 방문하고 싶지만, 3은 미리 벌써 방문했잖아. 그렇지? B에서, 자, 2에서 3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방문했다. 면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1의 자식 노드 2, 3, 4가 방문하는 것들이 5, 6, 7까지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자, C에서 볼까? C에서 보면 어떠니? 5는 지금 어떤 거예요? 5는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는 거잖아.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5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5는 방문할 데가 없고. 그렇죠? 자, 6은 어떤가? 6은 방문할 데가 8이 있네.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8을 방문한 거고요. 자, 7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7은 어때요? 벌써 6이 8을 방문했기 때문에 7은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문한 애들이 다 표시가 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든 노드가 여기서 1 방문했고요. 2, 3, 4, 5, 6, 7, 8. 그러니까 8개의 정점 모두가 방문이 다 끝났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다 끝났어요. 자, 그럼 더 이상 방문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정점 8개, 8일까지 방문했으니까, 8까지 했고요. 8에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자,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8에 인접된 정점 중에서 방문할 정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자, 실제 방문한 애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게 이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각 정점은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간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 간선만 남겨놓고 나머지 간선들을 제외하게 되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트리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거 얘를 우리 이런 트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비 우선 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FS를 통해서 그래프를 방문하면서 너비 우선 트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실제 BFS가 동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알고리즘을.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이제 알고리즘 이름은 BFS이고요. 우리가 입력으로는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V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자, 두 가지를 입력으로 받아요. 두 가지를 입력으로 받는데,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 G를 받고, 그 다음에, G를 받고 여기 있는 거죠. S를 받습니다. S를. 그렇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현재, V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초기화를 좀 할 겁니다. 초기화를.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V 집합에 있는 모든, 자, 여기 대문자 V예요. V 집합에 있는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방문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표시를 했고, 지금, 우리가 S부터 시작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S부터 시작하니까, 자, S를 일단 방문했다라고 표시합니다. 자, 시작했던 위치예요. 자, 그럼 사실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야. 지금 1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S가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S는 지금 방문한 거가 돼서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료 구조가 사용되는데 BFS에서는 Q가 자료 구조로 사용됩니다. Q가.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Q가 자료 구조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현재 방문한 S 있잖아요. S를 방문했으니까 이 방문한 S를 그냥 어떻게 하냐면 Q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Q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Q가 있는데 Q에다가 S를 집어넣었어. 자, Q에는 지금 처음에 Q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겠지. 그래서 S를 집어넣으니까 Q는 요게 S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언제까지 이게 반복을 할 거냐면 Q가 비일 때까지 하는 거야. 지금 Q는 비어 있지 않아. 그렇지? 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S를 일단 Q에서 자료를 하나 한번 꺼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꺼내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U에다가 집어넣어. 자, U에다가 집어넣어.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지금 Q는 이제 빈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U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점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옵니다. 자, 여기서 LU가 이제 중요한데 LU는 뭐냐면 정점 U와 인접한 정점 집합이에요. 정점 집합이다 하는 거죠. 어떤 애들이죠?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이죠. 자, 어떤 애들이냐면 자, 2가 있고요. 3이 있고 4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사실은 1과 인접해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이 모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자, 현재 V가 2부터 하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지금 LU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2, 3, 4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자, V가 여기 있는 이제 꺼내온 얘가 이제 V가 되는 거다. V가 놓이면 방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방문한 걸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표시할게. 색깔 표시한다. 방문했다. 자, 방문했고요. 자,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V가 되겠죠? 자, 방문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V를 Q에다 놔요. 자, 그럼 뭘 넣는 거야? 여기다가 다시 뭘 하냐면, 지금 처음에 1이 들어갔었잖아. 그러다가 꺼내졌다가 지금 2를 집어넣는 거야. Q에 2가 드러난 거야. 자, Q가 이제 Q에다가 2가 지금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Q에다 2를 집어넣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V에서 꺼내왔으니까 2를 꺼내왔으니까 L에서 U와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를 꺼내오니까 뭐니? 3을 꺼내오지. 자, 3은 방문했냐, 안 했냐? 방문 안 했네. 그렇지, 노지? 그럼 얘를 방문해. 자, 그래서 얘를 방문합니다.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다시 V도 집어넣어요. Q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집어넣어요. 자, 얘가 이제 프론트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리어가 되겠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아, 이제 다시 한번 방문해야지. 그러면 4를 꺼내와. 4 꺼내온다. 자, 그러면 4는 방문했냐, 아니냐? 안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표시하고 얘를 Q에다 집어넣어요. 자, 방문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어때요? LU에는 2, 3, 4를 다 방문했으니까 다시 어디로 오냐면 일로 와요. Q가 지금 비었니?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리어는 여기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Q에서 자료를 하나 꺼내와요. 어떤 애를 꺼내오니? 이번에 2를 꺼내오지. 그치? 2를 꺼내온다. 2를 꺼내와. 자, 그래서 2를 꺼내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2와 인접해 있는 애를 다 가져오지. 2와 인접해 있는 애는 뭐니? 3이잖아. 그치? 자, 3인데, 3은 어떻게 방문했잖아. 방문했으니까 갈 거 없어. 끝났어. 그렇죠? 자, 2에 관해서는 지금 방문한 게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Q에서 꺼내올 게 뭐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다시. 그럼 다시 Q에서 꺼내올 건 3만 꺼내오면 돼. 3을 꺼내와. 자, 3을 꺼내왔더니, 3과 인접해 있는 애가 어떤 애인지 살펴보니까, 자, 4도 있고 5도 있잖아. 자, 그렇지? 사실은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3과 인접해 있는 애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 1, 얘들인데 얘는 다 방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사실은 5를 집어넣는 거지. 자, 5를 방문했다라고 치고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는 거야. 그치? 5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방문할 게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자, 지금 Q에서 4를 꺼내오자. 자, Q에서 4를 꺼내오니까, 4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들은 다 방문했으니까, 방문하지 않은 애는 누구하고 누구니? 여기 있는 것처럼 6하고 7이지. 그치? 자, 6하고 7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4하고 인접해 있는 6하고 7을 꺼내와서, 자, 6하고 7을 꺼내온다. 그럼 먼저 6부터 꺼내오자. 자, 6은 어땠니? 방문 안 됐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6을 집어넣어. 자, 그리고 6은 방문했다라고 표시하자. 자, 그러면, 자, 다시 어떻게 해요? 7을 꺼내와. 7 방문했니? 안 했니? 방문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럼 방문해. 그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4에서 방문할 수 있는 애가 지금 다 방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없으니까 다시 일로 와. 그럼 Q에는 지금 뭐가 있어? 5, 6, 7 있지? 자, 그럼 어떻게 해? 5를 다시 꺼내오는 거야. 자, 오늘 어떠니? 인접해 있는 애들이 다 방문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잖아. 그렇지? 방문할 게 없으니까. 자, 방문할 게 없으니까 Q에다 넣지도 않는다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6을 한번 보자. 자, 이제 Q에서 꺼내오는 게, 그 다음 게 Q에서 꺼내올 게 6이잖아. 자, 그렇지? 지금 현재 6이 누구냐면, 현재 6이 어딘가 보면, 야, 얘가 6이야. 그렇지? 자, 그럼 얘가 6이거든? 여기서 꺼내왔으니까, 6에 인접해 있는 애가 누구니? 뭐 7도 있는데 7을 방문했으니까 필요 없고, 8을 방문해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8을 방문했다. 8을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방문하지 않은 애만 지금 Q에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렇지? 방문한 애는 Q에다 안 집어넣는다고. 8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8을 방문해. 8을 방문하고, 8을 Q에다 집어넣어. 자, Q에는 지금 7하고 8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다시 7을 꺼내와. 자, 7을 꺼내온다. 한 거야. 자, Q에서 꺼내온 게 7이야. 자, 그럼 7과 연결되어 있는 애가 뭐니? 7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는 지금 얘하고 얘인데 둘 다 방문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다 방문했잖아. 방문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다. 그럼 다시 Q에서 꺼내와. 7 꺼내왔으니까 이번엔 8 꺼내와. 자, 8 어떠니? 자, 8도 어떻게, 나머지들 6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7도 연결돼 있는데, 다 방문했어.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여기, Q가 널인가 살펴보는 거야. 자, Q에 지금 자료 있니, 없니?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때, 자, while 문장을 종료합니다. 그럼 Q가 끝나는 거야.
그치? BFS가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비 우선 탐색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자료 구조가 Q라는 자료 구조가 쓰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행 시간은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V 시간, 여기 있는 것처럼 V 시간하고 그 다음에 엣지의 수를 더한 시간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V하고 2를 더한 시간만큼 수행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아까 얘기했던 Q를 넣었잖아. 인Q를 하고 DQ를 할 때 V번 호출이 된다고. 횟수만큼. 벌텍스만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Q 호출하는 거야. 자, 여기 얘가 왜냐면 Q에다가 자료를 넣거나 뺄 때 요거 횟수가 요거잖아. 얘는 무슨 횟수만큼 걸리는 거냐면 V만큼 걸린다고. 그렇지? V만큼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애가 몇 개인지는 어디서 결정되니? 여기서 결정되잖아. Q에서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Q에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개수만큼만 실제적으로 알아보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간선의 수를 더해서 그 시간만큼만 사실은 Q에서 들어왔다가 Q에 인접해 있는 엣지들만 실제적으로 탐색을 하면 되기 때문에 V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은 전체 시간을 보면 V 플러스 2만큼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BFS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